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네. 우리가 이제 보면 밥을 갖다가요, 건강을 위해서 일정량의 식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정량의 식사를 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의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적게 먹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활동 양에 따라서 먹는 양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배는 고픈데 식사량을 너무 좀 적게 하게 되면 쉽게 피로하기도 하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처럼 이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식사량을 조금 더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들 드세요. 저희처럼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고요. 정재현 멘토님 요새 배 나오신 것 같아요. 허리 28입니다. 예. 제 초등학교 때 허리네요. 예,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중국이 의외로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장 상승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영준 멘토님이 대박 플러스를 하실 때 속보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6시쯤, 그러니까 저녁 6시죠. 연평도에서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 포격이 우리 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입 단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재현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0.36%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죠. 2015.5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주된 이 수급의 주체 역할로 했던 부분들은요, 외국인 쪽과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수는 지금 2020포인트대를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선 2020포인트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더 건전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다른 이 IT 쪽 섹터들이죠. 그리고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해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엔 좀 다소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밀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21선 정도까지 눌림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새로운 주도군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 IT 쪽이 형성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로이카라고 하죠. 건설 섹터와 금융 섹터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들의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도 일단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지만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자리대를 좀 이탈해 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수급에 대한 부재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이후, 즉 어느 정도 매도를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양 시장 모두 함께 상승하면 상승을 했지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죽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가 않을 것이고,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의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좀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원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난주가 아니네요. 바로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제가 바로 이 프로그램인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출연해서 드린 말씀이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발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키 맞추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먼저 상승을 했고 아우죠, 그죠? 그리고 형을 끌어당기는 형국이었다가 형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주고 코스피는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 맞추기 상태에서 동반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즉 상승 지속형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상승 지속형 속에서의 짧은 조정 공간들은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랠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변동성 랠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셔야 되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 상승장이고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지면서 올라오는 장에서는 모두 같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 실리콘웍스입니다. 예, 이 실리콘웍스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최근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 조금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가 상당히 좀 무거웠던 그런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나빠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신규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LED 조명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러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실리콘웍스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 분야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라든가 이북 쪽 그리고 전자신문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죠. 최근에는 좀 더 사업적인 확장을 했습니다. 즉 자동차 쪽이죠. LED 조명 쪽이라든가 이런 쪽 드라이브 IC 칩에 대한 부분들 신규적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눌림목 조정을 주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 상승 기대해 보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게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장이죠.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지금 하반기, 즉 올 한 해에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자동차 센서 사업을 지금 센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상이죠. 지금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자, 이 선을 지금 강하게 뚫어놨어요. 그죠? 이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던 이 선을 26,800원인데, 요게 오늘 강하게 뚫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선을 지지받고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지훈 멘토님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 선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구간, 즉 추가 상승 여력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선이 바로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만원 선 부근인데요. 여기까지는 추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들어오면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이노텍이네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최근에 바로 한 달 가까이 됐겠는데 이 LG 이노텍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쪽인데요. LG 이노텍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15일 동안 이 보름 가까이죠. 이 LG 이노텍의 가격이 전환사채 행사 청구권 그 가격대를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자동으로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가는 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지훈 멘토님하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할까요? 예, 일단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폰, 즉 애플 쪽에 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성장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 쪽도 나름대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과는 좀 다르게 LG 이 핸드폰으로 좀 스마트폰을 찍게 되면 상당히 좀 화질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죠. 11만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금일도 종가 기준으로는 약 11만 9천원짜리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추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3만원 정도 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13만원짜리대는 조금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더 괜찮아진다라면 아마도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3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정 시에는 아마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충분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뭐 쓰세요? 비밀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정재현 멘토님 스마트폰이 삼성 걸로 알고 있는데, LG 거는 언제 카메라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삼성바라서요. 한 번 예. 삼성 쓰면 계속 삼성이죠. 예. 네.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일단 LG 이노텍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LG 그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LG 그룹사 소속의 전자 제품, 즉 전자 계열사들이 굉장히 오늘 가파르게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LG 그룹 전체 내의 전자 쪽 부분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LG 이노텍이 가장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는 아무래도 이 실적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는 점도 여러분들 충분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전에 실리콘 웍스와 마찬가지로 늘 부딪혔던 자리대에서 이번에 밀리지 않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1, 2, 3, 4, 5개월 동안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이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려진다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해서 다음 달에 또 강한 양봉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롯데케미칼이네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서 고생했던 종목이 아닌가.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직 3, 4분기, 올해 3, 4분기 이후에나 돼야 화학주를 보자는 시장의 견해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만 잔뜩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오늘 강한 반등, 이게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걸 지금 이제 지속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섹터도 일단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쪽은 건설 쪽 섹터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흐름 속에서 정배열권역에 근접해 있는 섹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설 쪽이란 말이죠.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땐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이 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고요. 단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중국 지표가 좀 개선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ELS 낙인에 대한 부분들은
예병군 멘토께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원인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들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ELS 낙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ELS 낙인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5월장, 6월장에 ELS 만기들이 몰려 있다고는 하지만 낙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쯤 강하게 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강하게 밀리는 구간들이 한 번씩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ELS에 관계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확 밀어줄 때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ELS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그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 지표가 호전이 됐습니다. 그죠? 중국 경제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LG화학도 오늘 2.3% 정도 올랐고요. 대한유화도 지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 온산공단 쪽에 있는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롯데케미칼의 이제 반등, 강한 상승은 추세 전환이 아닌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케미칼을 고의적으로 노리셔도 돼요. 낙인을 노리셔도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군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늘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서 약간 질투는 납니다만 화면으로 오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NI스틸 1.0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이나 하오란이 오늘장에 3.47% 상승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6.9%로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주 멘토가 실리콘너스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3만원,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조민규 멘토 또한 유니텍스트를 손절가 2,0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제 대림 비엔코 종목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오늘장 재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35.5%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은우 멘토의 쌍용차가 20.1%로 다시 3위 자리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4위는 김용주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7.5%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을 했고요. 5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16.6%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웍스가 93.7% 수익률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108.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68.6%로 2위를, 정동우 멘토가 40.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웬일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자, 후배들을 위한 배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종목 에이스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인데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속에서의 상승 조정, 즉, 고점에서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횡보가 좀 이어지면서 박스권 형태를 약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 에너지 응집이 되고 나면 바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조 시푸드는 지금 계속 상승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살짝 밀렸습니다만 시장에 코스닥의 급락에 의해서 살짝 밀렸습니다만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요. NI스틸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 상승 패턴형을 그리고 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한신기계인데, 한신기계가, 전일이죠. 오늘이 아닌 전일, 2.9%로 익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됐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차익 실현 10%대에서 2%대로 내려보니까 제가 뒷걸음질을 살짝 친 것 같습니다. 그죠? 문워크.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아시죠? 그죠? 예. 남말산,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자, 얘기는 그만두고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카네요. 두 번째 키워드, 사물 인터넷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예. 일단 스마트카, 그죠? 스마트카가 어떤 정부 정책에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강 인식이 되실 거고요. 이 스마트카 시스템은 향후 바로 전기차 시스템의 어떤 효율적 전기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는요, 이제 화학연료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주유소를 통해서, 가솔린 연료나 디젤 연료를 넣고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기에너지, 바이오 연료라는 거죠. 그 전기에너지로 차를 가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을 하느냐도 바로 이 스마트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 경로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것도 역시, 스마트카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역시 스마트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키워드인데, 올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바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 증권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장이 뜨거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부과되면서 사물 인터넷의 광의의 범위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선순환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던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와 인포메이션, 즉 정보와 재미를 두 가지를 합성시킨 용어인데요. 결국은 정보를 보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에 대한 재미,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막 헤엄을 쳐다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바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쇼핑도 즐기고 갖가지 모든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보도 즐기고 쇼핑도 즐기고 모든 것이 가능한, 즉 친구와의 대화도 즐기고 까똑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 바로 동사, 히든카드, 오늘 히든카드는 바로 MDS 테크입니다. 일명 맛동산 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DS니까 맛동산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MDS 맛동산 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먹는 맛동산은 아닙니다. 자, 이 MDS는요, 현대차 그룹의 전장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도 수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와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왜 손절이 나갔는데 왜 또 들고 나왔을까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족분들은 계속 들고 계신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론 등의 신규 고객 및 수주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바로 어떤 분명히 동사의 바로 이제 동사 주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죠? 스마트카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 회사만한 실적을 기록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PPT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준 멘토님께서 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짧게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강한 인상만 심어드리고 빨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준비한 PPT 보겠습니다. 미러링크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차량 뒤쪽이죠. 대강 차량을 추정해보면 에쿠스 같아요. 그죠? 신형 에쿠스 같은데, 그 신형 에쿠스의, 이제 보드 화면, 즉, 메인보드 쪽, 그러니까, 센터 라인 쪽에 있는 이 보드 화면에 딱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링크가 되면서 바로 여기서 이 화면상에서의 내비게이션 작동도 가능하고 바로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안에서 바로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별개 사물 인터넷입니까? 바로 이런 이 MDS 테크의 바로 미러 링크 솔루션 이 부분이 실적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호환이 잘 되게끔 바로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 회사를 피인수했다. 즉 인수해서 동사가 MDS 테크가 피인수됐다는 점도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자꾸 예병군 멘토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데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강의 의미로 이래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다가 프린트 뽑고 이런 것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무선 통신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면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바로 무인 자동차, 즉 자동 항법 시스템 요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쪽 오른쪽 보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바로 지금 무인 항공기 즉 항공용 소프트웨어,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면 무인 항공기 시스템. 지금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택배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답니다. 드론을 그 무인 항공기로. 그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3시간 만에 아마존에 주문하면 3시간 만에 집 앞에 책이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바로 이제 트렌드 쪽에 설명을 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드렸던 게 블루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70%를 넘어갔었죠, 그죠? 그런데 그 블루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결국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조차도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 얘기 잠깐 했죠, 그죠? 프린트도 결국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향후 큰 시장이 될 바로 여러분 3D 프린팅 쪽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끝났다! 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웃기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좀 강하게 인상이 남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맛동산 테크, 예, 이 맛동산 테크의, 매수 가격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21,200원이에요. 이 21,200원대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바로 어디냐면, 전에 한번 밀렸던 자리대예요. 그죠? 이 밀렸던 자리대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도 한번 밀렸던 자리대고. 이것이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이게 저항선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주봉으로 살펴봐도 지금 이 부분이 주봉상 지지대라는 거예요. 12평의 강한 지지대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에서도 여러분 체크를 해 보신다면 이 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격을 살짝 좁히러 들어온 구간이라는 거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요, 2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가 되겠죠. 의미는 없습니다. 예각기법에서 분명히.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는 19,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이
2014년도에 화두가 될 사물 인터넷에 바로 근간이 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막동산하의 MDS 테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일단 히든카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를 넘나드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오늘 장 조금 밀려내렸습니다. 사마네트웍스가 93.7%입니다. 여전히 좀 수급은 좋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전날 대비해서 조금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2배가 조금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아직까지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21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의 3,480원 정도 때까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이 좀 가장 많이 컸었죠.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10%가 조금 넘는 손실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은 그냥 계속 보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1분기 때 실적이 바로 돌아섰고요. 2, 3, 4분기 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죠.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눌림목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삼성 쪽과 함께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죠. 근데 바이오 쪽 사업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 즉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7%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나이스 DNB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 근데 이 나이스 DNB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매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리고 급하지 않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양강철입니다.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저가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 지금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나름대로 스몰캡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해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포트 구성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공개해드릴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내 유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내에서 유일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혹은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1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서프라이즈 격의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엔 성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역을 좀 서서히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거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우량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KT 서브마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KT 서브마린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되겠죠. 항상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린다. 세계로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간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KT 서브마린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업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광통신 케이블 분야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바닷속 깊습니다. 그 깊은 곳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독점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 전력 케이블까지 한다라는 거 일거양득이 되겠죠.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설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보수 관리도 해준다라는 점, 즉 설치, 시공부터 관리까지 일괄 생산체계, 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양 구조물에 대한 설치 부분들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외로이 떠있는 탑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KT 서브마린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이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업 부분들은 KT 서브마린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라면 충분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갖추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KT 서브마린, 대부분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KT 서브마린 대부분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부분 이 지역을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광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좀 나눠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 쪽과 중국 쪽이 함께 사업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제였었나요?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을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 쪽에 가스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 상당히 큰 금액이었었죠. 만약에 이 바닷길을 이용을 한다라면, 그죠? 그렇다면 이 동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동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나름대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해양 에너지 개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 사업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까지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이 부분들은 해양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입 모델이나 시공 방법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모델 같은 경우 신규 케이블을 건설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낙후 케이블을 철거를 해 놓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낡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뜯어내고 난 이후에 바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보수 작업까지도 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조사에서부터 루트 청소, 그리고 마지막 포서루 점검, 매설, 이 작업까지 전 시공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저통신 분야의 주요 고객을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NEC라든가 KT, AT&T, NTT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 유명 기업들을 함께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라든가 생산업자 및 건설업자, 즉 건설 쪽이라든가 통신 장비 쪽 이 부분들을 두루 고객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 전력 케이블 설치 전망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증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2012년도에 상당히 급감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상당히 급증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신흥국 쪽이죠. 아시아 지역 쪽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후진국 쪽에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된다면 새만금 지역이나 고창 시험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슈나 모멘텀거리로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러시아 쪽과 중국 쪽에 있어서는 가스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모멘텀으로 좀 해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통신 사업자 이 부분들이죠. 해저 터널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KT 서브마린의 주가를 한번 보시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점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규모는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평균 단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5,400원 정도대의 평균 단가로 일단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투신권역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딱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없죠? 참, 그러면 거래량을 한번 만들어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인데요. 일단 거래 대금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일선이네요. 이 300일선도 마찬가지로 241선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입니다. 그죠? 정배열 자리대에서 위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많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지금 자리대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죠.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240일이죠.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점은 241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41선은 지지해 주고 있고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주봉이나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KT 서브마린을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39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요. 5,33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지금까지 정전 멘토의 KT 서브마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여러분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조금 더 발빠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멘토님들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고정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시장을 헤쳐나가시는 해안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